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춥죠? 그러게요. 네. 최고 추울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사실은요,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여름 날씨가 좀 나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이 추운 날씨에는 정말 나만 추운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이웃들도 다 같이 추우니까 정말 누가 추워서 거리에 나와서 떨고 있지 않나 이거 한 번씩 정말 보살펴 보셔야 돼요. 네, 예. 특별히 왜 그 노숙인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이 계시죠, 네, 아직도. 얼마나 이때 많이 추우시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만 가도 훨씬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실 출연자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도심의 붐비는 거리 한켠에는 늘 외롭고 지친 노숙인들이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으며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정훈 이사장. 젊은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던졌다. 자신을 스스로 현대판 거지 왕초라 부르는 정훈 이사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그의 사역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네, 독립문 총신평생교육원 총장이시고요. 사회복지재단 거광을 맡고 계시는 정훈 이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이 고관 타이틀이 아주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는 거기다 우리 교수님들이 잘 챙겨주고 있고 지금 저는 복제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노숙인 복지 사역으로 네. 한 신문사에서 주관했던 2010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뭐 참 받을 일이 아닌데 그 10년 동안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오른손 연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실컷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 부끄럽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받은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일인데 싶어요. 아니요, 그 10년간 그렇게 노숙인들하고 챙기시느라고 그 상 받으신 거니까. 예. 네, 정말 애쓰신 그래 거죠.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 말이 노숙자 복지지 네. 복지라면서도 항시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뭐 주는 자가 되자 이게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예.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인데 저희들은 노숙자 선교를 하면서 전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는 자로 바꿔줘야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저희 학교 모토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자.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상복이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 부족하지만은 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예.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고 이 자체만 해도 참 영광입니다. 그러면 총장님, 그 독립문 총신평생교육원이라는 데서는 무슨 공부를 하게 되나요? 이제 말 그대로 학점 은행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은행에 돈 맡겨서 우리 찾아 쓰듯이 이제 채임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또 아동학과 또 신학과 예를 들어 이런 과목이 있어가지고 학점 취득이 되면 다른 학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정상적인 대학 졸업장을 가져가지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도 주고 바로 그런 학교입니다. 네, 총장님의 그 지나온 삶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는지 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였어요? 신앙생활은 뭐 시골에 이제 옛날 교회에 있으면 예. 솔직히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도 받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강주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교육대학을 나와서 이제 섬마을 선생님으로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이제 그 섬마을에도 그 교회가 지도층이 되죠. 이제 거기를 나가고 이제 그렇게 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혼을 장로님한테로
장로님 댁으로 결혼했습니다. 네. 처가가. 그러세요? 그게 믿음이 이렇게 깊어진 것도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지나간 거를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교편 생활 하셨지만 예, 예. 경찰로도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교수에서 갑자기 경찰로 가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 50대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아, 50대. 정말 늦으시다. 옛날에 이제 야. 신둥이요, 이제 신둥인데 야. 54세 나가지고 막둥이를 군대를 보내려니까 예. 이게 아까워서 못 보낸 거 이제 지금 생각에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 70이라도 별로 그냥 그쵸. 그래서 그때 네, 당시 네. 70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가 그때 교육대학을 보내면 요새 산업여군 같이 7년을 교사 생활하면 군대를 안 가는 그런 RONTC라는 하사관 제도가 생겼어요. 예. 있어요. 예. RNTC. RONTC.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 운동 가르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서 상무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권도 하면 깡패라 그래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스포츠가 이렇게 됐지만 뭐 교대는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이제 교대 원서를 다른 분을 부탁해 갖다 놓고 울면서 학교 안 다녀도 좋으니까 한 번만 가 시험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교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쉬운 때가 아니고. 지금도 어려워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뭐 시험이 돼 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첫 번째 발령 받아 가지고 3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해병대 장교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군대 가지 말라고 글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장교 지원을 해놓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또 그걸 못 가고 다시 돌아오니까 예. 교육청에서 사표 수리를 안 했더라고. 지금 같으면 할 텐데 옛날 그때 시절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섬마을로 이제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매일 뭐 바다에 나가서 바다만 바라보면서 못 하겠으니까 선생 못 섬마을 총각 선생님. 총각 선생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교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7년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5년 단축된 날 사표를 내고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런데 전국에서 제가 기억에는 한 1220명인가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6명을 특별히 특채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경찰 시험을? 예. 경찰 간부 시험에 준하는 예. 시험입니다. 경찰 간부. 그런데 6명을 뽑는데 제가 이게 뭐 됐어요? 됐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군 장교 출신이고 다 그런데 나만 이게 무라사 쉽게 말하는 군대 또 안 간 이 하사란 말이죠. 그래 뽑혀가지고 그때 계급장을 경찰 경사 그때 경사는 대단합니다. 시골 지서장이요. 이제 서울 그때 파출소장. 요사니까 뭐 경찰 대학생도 나오고 그랬죠. 그때는 대단했어요. 이게 경사 계급장을 주는데 청와대로 발령이 된 거예요. 6명만. 그래 청와대로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경호실? 경호실 산하에 100일 경비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처음 출발이 그렇게 되면서 정가가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이게 예. 차지철 경호실장이 네. 유교사가 문세광이한테 이제 저격당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경호실장이 이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 되니까 경호실장이 좀 쓸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힌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실력보다는 내가 이 운동 사범을 하고 제관 간장을 했으니까 그런 게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명 중에 유일하게 제일 그 중에는 학력도 별로 교육대학 나왔으니까. 아유, 교육대학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청와대 가게 된 동기가 거기서 가게 됐습니다. 그 청와대 가서 근무하셨어요?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청와대도 그때만 해도 경찰이 주종으로 경호를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제 별정직도 하지만 그때는 군 장교하고 경찰 간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찰 간부로 구성된 그 경호관이 있고 또 외곽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이 직접 수행하는 경호팀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22 특별 경호대라는 그 경호대로 이제 배속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근무하면서 이제 12.6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교천을 갔다 와서 이제
그 궁정동 별가라 그러죠. 안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있지만 우리는 수행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공식으로 가는 것을 알아서도 안 되고 전혀 몰랐죠. 그런데 제가 그날 궁정도 예각총 책임을 졌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뜻밖의 고향 누나가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네. 와서 이제 누나가 왔으니까 막 건너편에 조그만 그때 구멍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 쓰려고 이제 거기 걸어가면서 아니 누나 왜 왔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나 꿈자리가 나빠서 왔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네 집을 왔더니 제가 그때 홍제동 살 때입니다. 자네 집사람이 막둥이를 등에 업고 막 맨발로 마당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 자네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 방에 좀 들어가 보라고. 그 누나가 방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운목에 하얀 천을 쏘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나가 들어와서 천을 확 끄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했더니 자네가 껄껄 웃고 일어나대. 근데 어제 저녁에도 끄고 그제 저녁에도 껐단 말이야. 그 꿈을 꾸셨다고요. 딱 그 소리인데 갑자기 총소리가 빵빵 나죠. 아,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래 불과 거기서 걸어 나온 지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게 그 첫 총소리가 내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이 쏘고 대통령 쏘고 그 소리예요. 방금 있던 자로 내가 이제 온 겁니다. 아무리 봐도 궁정동 쪽에서 난 것 같아요. 소리가 내 생각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주변에서 총소리 났다는 거 나라가 이게 그럼요. 더군다나 뭐 경호관 입장은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때는 복장이 또 진 것 같습니다. 속에 총 차고 무전기 들고 오니까 방금 있던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이 그 가각진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손들어 건단 말이죠. 나는 방금까지 있던 사람이 손들어 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후문 문 위에서 또 창구가 요리인데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누고 있어요. 나가 가가지고 후문을 뜯으면 야 문 좀 열어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발길로 막 찼어요. 욕을 하면서 이 자식들 열어보라면 열어보지. 지금 같은 걸 보던데 그때만 해도 제가 31살 때인가 그때니까. 그래 문을 딱 여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탁 뛰는데 눈만 일이지 몸을 꼼짝도 못하겠어요. 그래 보니까 네 사람이 책상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부 이 손을 밑에 내리고 실눈만 뜨고 쳐다봐. 사람이 가면 요리 봐야 되는데 보니까 밑에 권총을 다 들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나를 총 가지고 손들은 사람이 이제 밀고 오니까 나 뭣도 모르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뭐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당신 누구냐 했더니 앞에 사람이 나 의정과장이다. 이름이 뭐냐 뭐 남효리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래 당신들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 상부 지시에서 훈련하고 있다. 총소리 못 들었냐? 못 들었다. 나 이제 무전으로 이제 상황실로 나 여기 궁정동 안에 들어왔던데 이 사람들이 뭐 훈련한단다. 그러니까 그 뭐하러 있냐고 나오지. 그 이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 그 순간에 이제 거기서 그냥 난 모르고 나왔어요. 네. 정말 그 말을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이제 3일 후에 네. 겸사용을 잡혀갔잖아요. 이제 조사하니까 경호관이 왔다 갔다. 오해를 받은 거예요. 외곽 책임졌으니까 밖에 사람도 짜고도 자리를 비킬 수도 있고 갖가지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갔더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훈 씨는 얼굴을 보니까 죽일 생각이 없더라.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누나의 꿈을 통해 가지고 예. 부족한 나를 빼내서. 하나님이 그랬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건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젊은 나이니까 그 이튿날 누나를 만나서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첫날 이튿날 꿈꿔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가라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첫날은 돌고 둘째 날도 가라 그래서 물어 청와대를 찾아왔던 거예요.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이 같이 사나이들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 사탕 준다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의 네.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것은 이제 그래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생각은 못 하고 예. 1년에 2번씩 생일을 치렀습니다. 그날 태어난 날 살았다고? 먹고 다시 산 날. 또 산 날 12육 때 또 제끼고 그 뭐 젊은 나이에 경찰 간부 해가지고 뭐 시험만 보면 승승장구 뭐 1등 2등도 하고 그러니까 영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4년도에 내가 파주 보안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34살 때인데 가장이 왔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모시고 가서 하룻밤 이제 뭐 대접을 했는데 나도 평생 처음 가봤습니다. 막 검은고도 뜯고 뭐 이 홀보다 넓더만은. 근데 그날 저녁에 먹은 술값이 620만 원. 아이고, 그 당시 돈으로요? 요새 그때 아파트가 200에서 300을 때인데 너무했다. 너무했죠.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술집 주인이 내가 쌓이는 영수증을 대통령한테로 직접 보내버렸어. 이런 공무원이 아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맞지? 네, 지금 네, 생각 지금 네. 620만 원쯤 먹어도 많이 먹은 거예요. 어찌 됐겠어요? 좌천. 자천 정도가 문제 아니고 파는 아닌가요? 그럼? 요새 청문회 듣기 네. 본부장 그때는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본부장, 경기도 경찰청장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주인이 그 파주 국회의원을 내무분과 뭐 관계된 사람 해가지고 막 불러들이는 거니까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게 1년 반을 끌는데 그때 사람이 점점 바꿔지더라고. 처음에는 야, 내 돈 갖고 내가 먹었는데 그걸 우리 집 사람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620만 원께 요만하더만 갖다가 또 조사 받을 때도 야, 내가 사나이가 1000만 원이 나오면 못 먹냐,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냐. 그때 젊은 나이니까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잊어볼 만하면 불러드려요. 그게 점점 교만했던 살려줘도 이게 잘 안 하고 뭐다니까 세게 쳐야 되겠죠. 네.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상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상이 되더라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아까 자천 말씀이 나오는데 경기도 경찰청 이제 기동대 중대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기동대장으로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부하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초저녁인데 전봇대에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기동대장이니까 지휘봉으로 이게 뭐냐? 그러고 지나갔는데 새벽에 막 직원이 또 대장님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왜 했더니 어젯밤 지시한 거 알아놨다고. 내가 어젯밤에 자네한테 뭘 지시를 했는데 어제 전봇대 그 지시했지 않느냐고. 이게 뭐냐? 그래서 뭔데 그게 그게 인천 작전동에 자기가 가봤는데 신학교 학생 모집하는 전단지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현장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뭐냐 하니까. 네. 이게 뭐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뭐 평상시 같은 미친놈. 그리고 우스근데 괜히 내가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럼 이제 작업복 입고 이제 차를 타니까 부하 직원들이 또 전부 다 같이 탔고 집차 2대로 이제 현장을 간 거예요. 네. 새벽에. 네. 가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앉았는데 경찰관들이 내려온 게 기절을 초풍한 거예요. 이제 그냥. 왜 안 그렇겠어요? 왜 오냐고도 말도 묻고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냥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신학교 뻔하지 않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러고 참 별리네. 그러고 이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웬분이 머리 하얀 분이 진짜 우리 선생님 같이 잘생긴 분이 하나 내려오다가 나하고 어깨가 탁 부딪혔어. 내가 입에 나도 뭐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러고 올라오는데 이제 이분이 내려가서 그 목사님이 그냥 넋을 입고 앉았거든. 당신이 왜 그냐 했더니 경찰관이 아침부터 와서 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럴 때 이제 뒤에 알아봤죠. 그 머리 하얀 목사님 이 사람 아침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람 보내주게 뭐 저분이야 저분.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이제 나 집 잤다고 막 갈라는데 막 대장님 불러요. 그래 왜요? 했더니 잠깐 자기가 차를 좀 타야 된다고 목사님. 그래 월미도 가서 그냥 아침부터 회를 사주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우리 학교 와서 강의를 좀 해주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선생도 했고 서울에 제가 연희고등학교 선생님을 계속 나갔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은 신학교 강의란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뭘 가르치래요? 이제 이분이 무조건 아이가 와서 뭐 빼기 달란 거지. 왜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해서 할 사람한테 오라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때 부산 남부민중학교에 거기 집사님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날보다 이름 교섭이 들어온다 했더니 우리 형님 자네 그래 뭐라 그랬는가. 그래서 나 이러고 있다는 게 큰일 나네. 자네 같이 나쁜 놈이 그 학교 가면 신학교 다 버리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아침마다 전화가 와. 자네 강의 안 나가지.
처음에는 거의 당연하지만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네. 자꾸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 학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형님이. 예. 우리 동생은 천하의 나쁜 놈이니까 절대 천하의 겉으로 나쁜 놈. 시키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예. 그래 내가 강의를 나갔어요. 그래요? 형님 때문에 나간 거죠. 나를 왜 이렇게 나쁘게 나쁜 놈 보냐고. 만들어서. 그게 오늘 이렇게 오. 신학교에 관여하게 됐고 결국 뭐 이제 서울시청으로 시경 산하 옮기면서 제가 이제 발령 나갖고 오니까 그때는 뭐 소문 들었지만 면허 시험장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교통 가기도 어렵고. 네, 그쪽이 뭐가 이렇게 그냥 좀 옛날부터 검은 그렇게 돈들이 많이 왔다 않습니까? 갔다 한다고. 면허 시험장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 알면 하나님 믿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니까 국장님 바로 밑에 분이 딱 보더니 이 사람이 면허 시험장에 부장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날 보더니 생겨초면이 너무 백수갈파인데 얼굴 딱 보더니 이 양반 보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남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나는 생각도 안 했지. 예. 그리고 면허 시험장 부장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 뭐 직원들이 한 200명이 넘지. 그 면허 시험장. 그때는 강남 하나뿐이니까. 네. 거기서 매일 아침 내가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이 정신 교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한테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거지. 그때는 이미 참 하나님 정말 묘하시네. 어떻게 세상에 그 전봇대 그걸 붙여가지고 그거 그냥 툭 쳤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인도를 하시나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재밌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계속 만지시고. 찾아왔던 그 목사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도 오고 이제 신학도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그런데 한번 그게 말이 돼요? 직업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계급 때문에 곧 머지않아 서장도 나가고 경찰청장도 할 사람인데 꿈이 그렇게